안녕하세요. 새내갈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맨발 걷기로 혈압을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전략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맨발 걷기와 다른 치료 수단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50대 이후에 장노년층은 혈압이 건강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혈압이 정상이라고 모두 건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혈압이 정상이 아니면서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54번 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이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54번 영상의 주요 내용은 혈압이 건강의 척도, 즉 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젊은 분들과는 거의 관계가 없고 50대 이후 건강을 염려해야 하는 세대에 주로 해당됩니다. 혈압이 건강의 척도가 된다는 것은 혈압이 맨발 걷기 효과를 재는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맨발 걷기의 목표가 결국은 건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압이 건강이나 맨발 걷기 효과에 자가 되려면 혈압이 무엇인지를 잘 정의해야 합니다. 혈압은 피가 흐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기에는 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류의 저항과 전압 사이의 관계는 옴의 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혈압도 전압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혈압은 혈류의 혈류 저항값을 곱한 값입니다. 이 도표가 우리 몸속에서 혈압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난 54번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혈압은 피의 양과 질, 혈관 내부 상태, 세겹의 혈관 세포의 건강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혈압을 결정짓는 5가지 핵심 요인을 무엇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혈압을 지키거나 고혈압을 치료하려고 할 때 저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전략적인 사고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가지의 핵심 전략의 뼈대는 이것들입니다. 첫째는 내 몸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을 이루는 5가지 핵심 요인, 즉 피의 양과 질, 혈관 내부 상태, 혈관 세포의 건강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거의 알아낼 수 있습니다. 내 몸을 공부한 다음 혈압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요소를 찾아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맨발 걷기 방법과 치료 도우미 수단을 선택하고 실천합니다. 맨발 걷기와 치료 도우미에 관한 내용은 곧 이어 나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알아본 다음에는 맨발 걷기의 원리와 효과를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 몸에 가장 알맞는 맨발 걷기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맨발 걷기의 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인 사람은 황토족탕에 하루 종일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분은 아침해를 맞으며 촉감이 좋고 자연의 맛이 나는 숲길을 복식 호흡과 명상을 하면서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맨발 걷기 원리를 모르면 맨날 어디서 하면 좋아요? 라는 것만 물으면서 남들을 쫓아 시간만 낭비합니다. 그럴 시간에 내 몸을 공부하고 맨발 걷기 원리를 하나라도 더 공부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맨발 걷기 원리와 효과는 이 채널에서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이 채널을 통해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이 채널에서 함께 나눈 맨발 걷기 원리와 효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이 채널에서 다루었던 맨발 걷기 원리와 효과의 항목들입니다. 어승의 항산화 작용은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이것이 죽었던 모세혈관을 되살립니다. 모세혈관이 되살을 하면서 몸의 에너지 소비가 늘어 몸무게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 채널 2번 영상과 5번 영상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발의 마사지 효과로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발바닥에는 부교감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맨발 걷기를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 때문에 피의 흐름도 개선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 채널의 11번, 13번, 14번 영상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어싱의 항산화 효과로 지질 산화가 방지됩니다. 활성산소는 지질을 공격해 산화시키는데 그러면 혈액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혈관벽에 찌꺼기가 껴서 혈관이 좁아지고 상하게 됩니다. 이게 심하면 동맥경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이 22번 영상과 30번 영상에 일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세로토닌 생성이 활성화됩니다. 세로토닌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원료 물질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잠자는 동안 항산화를 도맡아 합니다. 이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24번 영상과 26번 영상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는 4개의 요인이 운동 부족, 스트레스, 비만, 노화입니다.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맨발 걷기는 인슐린 저항성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15번, 16번 영상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했지만 맨발 걷기 원리나 효과는 사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내용만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혈압을 구성하는 5가지 요인과 일부 맨발 걷기의 원리를 비교하여 나열한 것입니다. 여기서 발펌프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발펌프가 종아리 펌프와 함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발펌프는 혈액순환을 돕는 맨발 걷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발펌프가 혈액순환을 어떻게 돕는지는 이 2개의 영상, 즉 52, 53번 영상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것은 혈압 요인 4번, 즉 혈관 내막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단기적으로는 혈류의 저항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장기적으로는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장기적인 요인은 그 효과가 오랜 시간에 걸쳐 나오기 때문에 당장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혈류 개선에 의한 혈압 안정은 즉각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번에는 맨발 걷기의 세로토닌 원리를 보겠습니다. 세로토닌에 관련된 내용은 이 5개의 영상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세로토닌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원료 물질입니다. 따라서 세로토닌이 풍부하면 멜라토닌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생성되면 잠자는 동안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활성산소는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 성분을 산화시켜 피의 성분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충분하면 밤새워 혈액의 질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즉 맨발 걷기의 세로토닌 원리는 피의 질을 좋게 해서 혈압을 안정시켜 줍니다. 이와 같이 맨발 걷기의 원리와 효과를 잘 알면 혈압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맨발 걷기 원리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 보다 과학적으로 맨발 걷기를 내 건강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몸 치료 전략의 마지막 수단은 치료 도우미 수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치료 도우미 수단이란 먹는 거나 약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적당한 낱말이 생각이 안 나서 도우미 수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맨발 걷기와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먹거리, 영양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저는 약이나 병원 진료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면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이런 거 말입니다.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 병원 진료나 검사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약도 중요한 도우미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건강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병이 있으면 우선 약으로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약을 영양제로 바꾸고 다시 영양제를 음식으로 바꾸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치료에 가장 합당한 맨발 걷기 방식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표는 약을 끊고 모든 수치를 정상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맨발 걷기의 효과와 맨발 걷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먹거리나 영양소를 찾아 공부하고 그 내용을 계속 게시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맨발 걷기와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 도우미의 예를 들어보고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도표는 흔히 병원에서 말하는 고혈압 발생 원인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대부분 이것에 근거해 생활습관 교정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게 왜 고혈압을 낫게 하는지 그 이유와 원리를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혈압의 핵심 요소 5가지와 이 고혈압 요인과 결합해 놓고 보면 고혈압 원인과 대처 방안 사이에 연결고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많이 제시되는 방법이 소금을 좀 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고혈압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소금은 1번 요인, 즉 피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몸에 소금이 많아지면 혈액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혈액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소금이 혈액을 증가시킬까요? 소금이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나뉘어 녹습니다. 그런데 물은 극성, 즉 전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과 매우 친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물을 몰고 다닙니다. 몸에 나트륨 이온이 많아지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그림은 양 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물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물 분자의 산소 쪽에 둘러싸입니다. 이 내용은 49번 영상인 이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온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더라도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짜게 먹던 사람이 소금을 덜 먹으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이것은 자연과학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한계는 내가 하루에 권장량만큼 소금을 먹었을 때까지입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원하는 만큼 혈압이 내려가지 않으면 다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효과를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더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말해 보겠습니다. 올해 초 저는 뇌경색과 관련해서 혈관 검사를 정밀하게 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대부분 이상이 없었는데 다만 혈관 나이가 저희 나이보다 15살 정도 늙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즉 혈관이 딱딱해져서 혈관 탄성이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혈관의 중간막과 바깥막의 근육이 탄성을 많이 잃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치료는 이 혈관 근육의 탄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당시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잘 모릅니다. 아직 거기까지 공부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메가3 영양소를 치료 도우미 수단으로 찾아냈습니다. 오메가3가 혈관 내막에 기름칠을 해줘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메가3 효과와 오메가3 식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공부하고 그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35, 36, 37번 영상이 그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3가지가 저의 맨발 걷기 치료 전략입니다. 즉, 내 몸을 공부하고 맨발 걷기를 공부하고 치료 도우미 수단이 되는 먹거리와 영양소를 공부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척도로 혈압을 쓰는 것입니다. 즉, 혈압은 저의 건강의 척도이면서 맨발 걷기 효과의 측정 도구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혈압이 건강의 척도가 되기 어렵지만 50대 이후로 접어들면 혈압이 건강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의 원인 5요소와 맨발 걷기 원리 또는 효과와 치료 도우미 수단을 잘 결합하면 내 몸에 맞는 건강관리 수단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오늘 살펴본 내용들, 즉 맨발 걷기 원리와 효과, 그리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치료 도우미 수단을 공부하고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